붓다 열반 후 답이한 유고를 탑에 모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읽어보셔도 되고 또 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어차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신체를 불에 태워서 답이하고 사리가 수습됐는데 이걸 모시는 것이 결국은 답이다. 브라만 카스티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윤회, 생로병사의 고통, 일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얻는 것. 이게 뭔가요? 해탈이에요. 왜 저걸 중요시 여긴가요? 브라만에는 윤회한다고 부르고 윤회. 수만 겁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현생에서는 이 계급에 살았는데 선행을 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묵시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결국은 해탈의 열반이고 그런 거지 사후세계 계급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카스트제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브라만의 큰 특징입니다. 제사 모르실 때마다 소를 수없이 잡아요. 소가 중요하죠. 왜?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대단히 필요한데 노동력을 주는 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번 제사를 모시면 막 수십만, 전국 각지에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는, 외치는 얘기들이 구구절절이 인도에 사는 일반인들한테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윤회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계급도 없다. 지금 내가 깨달으면 그 자체가 영혼을 갖는 것이고 해탈인 것이지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인화교 혹은 불교로 옮겨 타는 거예요.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더 금욕적이고 더 살생을 하지 않은 게 자인화교예요. 깨 홀랑 벗고 있다 할지 수염을 안 자른다 할지 수염 자르면 수염 안에는 이가 있는데 옷을 입으면 안에 있는 옷 속에 이가 있는데 죽은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요. 자인화교에서. 왜? 밭을 가면은 그 안에 있는 곤충이 죽은다. 이 정도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인화교의 약간 단점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약간 인정해요. 인정해.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본탑은 어디에 세웠는가? 이 흔적들을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사리장치회 같은 것이 몇 군데서 발견됐는데 그 사리장치회가 글자가 3개 됐는데 여기는 뭐 샤카족 누구누구가 어떻게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이 부처님 기본 8탑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맞는가 틀린가. 다만 석가족하고 관련이 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비장 수정을 내는 라마바르스토반입니다. 쿠시나가르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죠. 열반하죠.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들. 요건 실체죠.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불타의 실체로서 사리장치, 석관에 들어있었던 작은 그릇들, 석관이 좀 더 크게 있고 그 안에 사리장치가 있는데 사리장치 그릇, 크기가 15cm 대회, 뭐 사진은 겁나 큰 것 같죠? 크지 않아요. 거기가 글자가 3개 돼 있는데 석가, 조계, 성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근본 8탑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 뭐 은근히 인정을 좀 받고 있죠. 맨 밑에 이제 저 논문에서 나온 얘기로 좀 참고했습니다. 붓다 사례가 있는 불탑, 그 중에 이건 가까이 있죠. 비사리국 레릭 스투파입니다. 8대 성지의 하나인 바이살리 리차비족의 스투파가 있는데, 이 얘기가 현장에 대당 서기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어디 갔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써 있어요. 현장이 629년에 인도를 향해서 갑니다. 서안에서의 중국이 지금 장안, 지금 서안, 옛날에 장안. 그래서 돌아오기를 뭐 18년 후에만 돌아오죠. 어떻든 붓다의 사례가 있는 불탑이 추정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쯤 탑은 어떤 모양이겠는가? 현재 있는 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로 막 써 있는 것들은 기록이고 경전이고 여행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맨 밑에 보면은 보편이 4세기, 5세기 사람이죠. 5세기. 두 번째, 현장은 629년이니까 7세기 중반이죠. 해초는 700년대니까 8세기 초가 되겠죠. 대개 100년 내지 200년 간격으로 인도를 다녀온 기록이 여행기로, 순례기로 이렇게 쓰여 있죠. 저 하나만 갖고 평생을 연구한 자들도 많죠. 실증적인 역사 기록이죠. 여기 위에는 세 번째는 대반열반경, 십송률, 마승기율, 사분율.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어떻게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기로 따지면은 다소 후대의 것이라서 과거의 얘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 해서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자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은 한창 후대의 것이나 똑같이 성인들이 했던 설한 내용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좌측에 적석형 봉분이죠.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밑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매장한 거죠. 인도에는 여러 가지 장법이 있다 했어요. 우리처럼 매장하거나 화장하든지 조장, 새가 먹을 수 있도록 토막토막 내요. 티벳 같은 데는 지금도 그래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풍장, 갖다가 시체를 그냥 산에다가 어떤 곳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림동도 예전에는 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광주 읍성 보면 서쪽이잖아요. 내알강이 있으면은 피라밋은 서쪽이 있어요. 대략 서쪽 그럼 해가 뜨는 쪽이 아니라 지는 쪽이기 때문에 다소 음산, 음습, 죽은 자의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어디 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맨 좌측이 적석형 봉분으로 무덤을 만들고, 두 번째가 이제 반구형 복발로서 아마 이게 최초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형화되고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꿔지면서 탑로는, 특히 인도의 시온탑 그러면 사발을 엎어놓은 복발형 탑. 근데 부처님만 적석형 봉분을 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인도의 성자들도 보면 시체를 땅에 매장하고 그 위에다 돌을 이렇게 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일산 아니면 깃대 같은 걸 이렇게 두어서 위치를 표시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만 뭐 이럴 수는 없죠. 다른 성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니까. 이 사발을 엎은다는 말은, 복발이란 말은 지극히 중국다운 얘기입니다. 중국. 사발을 엎었다. 복발. 그게 대당서에도 분명히 나와요. 제가 논문을 쓰다가 어떤 분하고 한참 엮었고 학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경망스럽게 승려들이 먹고 있는 귀한 사과를 엎어야 아니다. 현장이 와서 얘기할 때 현장이 다 기록한가요? 글로?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재밌는데 변기란 사람이 갖다 옮겼어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복발형이라는 얘기고, 자, 현존하는 탑 두 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완연히 남아있고, 또 하나 저쪽 왼쪽은 마르후트 불탑이라는 것은 터만 남아있어요. 터 보이죠? 네, 터. 그리고 오른쪽은 산치. 우리 인도 여행 가면은 산치는 거의 다 들리는 곳이죠. 그런데 왼쪽에 바루트는 밑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본 거예요. 무엇에 근거를 해서? 오른쪽 산치에 근거해서. 산치는 바루트보다 조금 늦어요. 한 50년?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늦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바루트 탑, 그 다음에 산치 탑으로 보는 겁니다. 산치는 현장에 가보면 큰 탑이 3개가 3개. 1탑, 2탑, 3탑. 1탑 옆에 3탑이 있어요. 2탑은 조금 언덕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2탑을 안 보고 와버렸어. 너무 좋아갖고 막 산책 탑을 보니까 막 흥분해갖고 막 다들 사진 찍어. 와서 호텔에서 보니까 오메 내가 2탑을 안 봤네. 2탑. 2탑에가 난순, 그 난간에가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정선 틀렸어요? 1탑, 3탑이고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이 오셔갖고 내가 틀린 말 하면 웃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요 오른쪽 아랫부분이 산치탑이에요. 산치란 장소예요. 아소카 왕의 처갓집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처가에. 예, 아소카 왕은 아까 말씀처럼 기원전 232년에 돌아가셨다 했죠. 그분은 불교를 세계 여러 나라로 전래시킨 장본인이에요. 아까 결집을 해서 경전 편찬 같은 것을 독려하고 불교를 널리 펼쳤다 했는데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로 보내요. 내 귀한 아들, 딸을 보낸다는 게 좀 대단하잖아요. 또 미얀마로 보내기도 하고, 나라를 심은 9나라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든, 이게 소위 제일 오래된 탑 모습입니다. 탑이 있으면, 여러분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그 형식을 보기 위해서, 8쪽 있죠, 8쪽. 8쪽. 8강 할 때 시험 봅니다. 시험 제일 잘 본 사람은 상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도 초기탑의 구성 요소, 기단, 난간, 난순, 탑돌이, 통로, 요도, 탐분, 복발, 탑두부인, 하루미카, 상계와 상간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쪽 9페이지 위쪽 상단에 그림 있죠. 이게 완형이에요. 근데 탑을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모든 것이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둥근 기단, 그 위에 탑돌이 할 수 있는 조그만 복도 같은 걸 돌리고 그 위에다가 복발, 사발을 엎은 거예요. 그 위에 평두란 걸 두고 평두 가운데에 산간을 세우고 산개를 끼워 넣어요. 이게 초기 모습이고 그 주변에 난간, 난수는 언제 해요? 한 150, 200년 후의 일이에요.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성스러운 영역으로서 난간 안에를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요삼잡 아신가요?